자, 바로 트럼프가 이런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불법 체류자를 반대하고 난민들이 들어오는 걸 반대하는 거예요. 대다수 이제 한국 한인 언론들은 그대로 그냥 드립다 뉴욕타워포 CNN을 번역 보도하고 있어서 문제인데, 뭐 이민자다 아니에요. 뉴욕타워포 CNN이 그걸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LA타임스도 마찬가지고. 난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불체자들, 불법 체류자. 불법 체류자, 합법 체류자 모릅니까? 뜻을? 합법 체류자는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불법 체류자는 미국에 불법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헷갈려 하면은 안 돼요. 근데 뭐 여기 수십 년 동안 언론 생활해도 그걸 헷갈려 하니까 뭐 어쩌겠습니까? 자, 타이슨 푸드 있죠, 여러분. 타이슨 푸드 그 고기 회사죠. 가장 큰 식품 기업인데요. 뭐 닭, 쇠고기, 돼지고기 팔죠. 근데 타이슨 푸드가 뭐라고 발표했냐면은 무더기 이제 해고하고 그 일자리를 난민들한테 주겠다. 예? 보시죠. 타이슨 hiring migrants while laying off US workers.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오하이오주 연방상원의원 J.D. 밴스가 이렇게 지적한 겁니다. It's a decimation of the American dream. 이거는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짓밟는 일이다. 그래서 타이슨 푸드는 1000명 이상 일자리를 잃게 될 아이오와주 돼지고기 공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죠. 그래서 맨해튼에서 이민자들을, 그러니까 난민들을 이렇게 만나서 테네시주 공장 일자리에 채용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채용을 했어요, 난민들을. 그 난민을 위한 텐트 파트너십에 동참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금류 대기업 직원들은 자선단체를 설립한 함디 울루카야가 CEO로 있는 초바니 요구르트의 뉴욕 사무실에서 망명 신청자들과 교류를 했다고 합니다. 최소 87명의 중남미 출신 이주민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고용이 됐는데요.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타이슨은 약 42,000명 이민자를 고용하고 있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 담당 임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찾을 수만 있다면 42,000명을 더 고용하고 싶다. 그럼 그만큼 미국인들은 직장을 잃는 거겠죠. 그리고 더 설명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의 후원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제 채널 원영석의 진실정치 채널은 광고 없이, 유튜브 광고 없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큰 힘이 됩니다. 여기 은행 계좌 후원 있고요. 벤모로도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페이팔로도 후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페이팔은 링크 클릭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겁니다. 이 유튜브 채널이 섀도우 배닝 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유튜브 광고 없이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타이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이오와주 페리에 있는 돼지고기 공장을 영구 폐쇄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으로 1200명 근로자가 사실상 해고될 거라고 하는데, 6월 28일로 예정된 이번 폐쇄는 수요 감소에 직면하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타이슨 측은 밝혔습니다. 인구 약 8,200명 페리에서 가장 큰 고용주인 페리 시설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페리의 더크카바노 시장은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역사회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이 지역의 가장 큰 고용주다. 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일 때 육류 가격 상승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죠. 타이슨 푸드가. 일부 제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난 1년간 미국 내 6개의 닭고기 공장을 폐쇄하고 회사 직원을 감원했는데요. 회사는 페리 공장에 영향을 받은 직원들에게 타이슨 푸드 내에서 다른 고용 기회를 찾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슨 푸드의 돼지고기 사업부는 9월 30일로 마감된 회계 연도에 1억 2,800만 달러 조정 영업 손실을 기록했고, 전년도 1억 9,800만 달러 수입에서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또 판매량은 2.2% 감소했고 평균 가격은 7.9%나 하락을 했습니다. 페리 공장은 하루에 약 9,000마리 돼지를 도축할 수 있는 규모로 돼지고기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슨 푸드에 대한 보이콧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여러분 분노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진짜. 미국이 이따위니까 트럼프가 뜬 거예요. 예. 트럼프가 막말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좋아할 수가 있어? 막 사람들이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트럼프 지지자들한테. 그럼 그런 사람들은 이게 무식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들도 몰라요. 그냥 이런 것들을. 보도도 안 하고. 예? Thousands boycott Tyson Foods amid plan to hire 42,000 asylum seekers in New York. 뉴욕에서 난민 42,000명 고용한다. 그래서 소매자들이 지금 보이콧 한다고 그랬죠. Shoppers are boycotting Tyson Foods due to the closures. 여기저기 폐쇄하면서요, 공장을. Tyson Foods has closed multiple plants recently.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저기 공장을 닫고 있고 They plan to hire thousands of immigrants. 여기서 이제 immigrants, migrants 대부분 얘기하는 거고요. illegal immigrants 얘기하는 겁니다. There's a fear that migrants are replacing Americans. 난민들이 미국인들, 블루 칼라 잡들이 이렇게 난민들한테 뺏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 예. Social media is enraged by Tyson Foods decision. 소셜미디어 보면은 지금 여기에 분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빠지지 말고 이런 기사들도 좀 읽어가지고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이 오케이 그들을 신으로 섬길 거면 오케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뉴스들도 읽어야죠. 예. 뉴욕 포스트에서 보도됐는데 뿐만 아니라 데일리 메일하고 뭐 여러 언론에서 뉴스위크조차 보도를 했어요. 이 뉴스는 워낙 크기 때문에. 세상 흐름 알고 싶잖아요. 이런 게 세상 흐름 파악하는 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가 빨리 가자 전쟁 끝나야 된다고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는 베냐민 네타냐후라고 그러죠. 한국에선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향해서 가자 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전쟁 종식을 직접 촉구했습니다.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이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 전쟁에 대해 무슨 말을 하고 싶냐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야 하며 이를 빠르게 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중동과 전 세계의 평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또 인질 석방 뭐 이런 휴전 협상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다만 민주당이 이스라엘 전시내각을 비판하는 것은 선거 전략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았을 거다.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바이든을 비판했어요. 어쨌든 종전, 빨리 전쟁 끝내야 된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도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람이 더 이상 죽으면 안 된다고. 그때 아마 CNN 말도 안 되는 기자가 이렇게 막 질문하니까 뭐 러시아 편이냐, 뭐 우크라이나 편이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크라이나 편 들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처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트럼프가 이제 뭐라고 받아쳤냐면은 사람이 더 이상 죽으면 안 된다, 예, 이렇게 우문현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자기가 당선되지 않으면 피바다가 될 거다. 이거 대다수 이제 한국 한인 언론도 그대로 또 뒤집다 번역 보도해가지고 오보낸 거예요. 미국이 피바다가 된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피바다 된다는 것을 얘기한 건데 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어떻게든 트럼프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싶은 거예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자,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바이든 편이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죠. 에릭 홀더, 오죽하면 에릭 홀더 전 법무장관이 최근 HBO 리얼타임에 출연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론이 도와줄 거다, 바이든을. 그래서 바이든이 이길 거다. 자, 이제 틱탁 축출을 놓고 계속 논란이 많죠. 이제 왜 갑자기 틱탁 강제 판매 이런 이슈가 떠오르고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이제 이스라엘 이슈 때문이에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이제 틱톡 통해서 이제 팔레스타인 쪽, 이제 하마스 쪽, 편을 드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께서도 잘 알다시피 미국 정계는 이렇게 유대인들 파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뭐 민주당 그 전체 후원금의 거의 절반 수준이라고 그러고 유대인이 내는 돈이. 그리고 뭐 공화당에서는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원금에 꼼짝 못하는 거죠. 정치인들도 대부분이 뭐예요? 뭐 트럼프하고 일부 몇 명 빼고는 큰 소리 못 치죠. 후원자들한테. 그쵸? 트럼프야 뭐 자기 돈 갖고 이제 뛰어들었고, 물론 나중에는 이제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기 때문에 후원금을 보내는 거지, 그 사람의 그런 그 정치 성향까지 못 바꾸죠. 그러니까 후원자들이 트럼프 정책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후원금을 주는 거지, 이렇게 바꾸라라고 후원금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바꿔요. 트럼프는 자기 돈이 있기 때문에,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근데 대다수 정치인들은 노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휘둘리죠. 그러니까 유대인 그 로비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틱탁 뭐 계속 없애야 된다. 뭐 트럼프도 예전에 없애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트럼프가 반대 의견을 내는 건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면은 메타,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을 거느리는 메타가 독점을 차지하기 때문이고, 메타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2020년 선거 앞두고 어떻게 했어요? 경합 지역에 4억 1,900만 달러를 쏟아부어서 트럼프를 떨어뜨리게 하려고 했던 그런 기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화당 진영에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틱톡 축출에 대해서. 일단 연방 하원에서는 속전속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상원에서는 계류 중입니다. 예. 특히 이제 선거철인데 틱톡에서 보수 진영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막는다 그러면은 이제 보수 진영이 좀 더 선전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보수 진영이 탄압을 받고 있거든요. 유튜브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공화당 진영에서는. 만약에 틱톡이 축출되면. 그리고 뭐 공화당 진영에서 럼블이 있긴 하지만, 럼블은 지금 전 세계 사용자가 제가 알고 있기로 6천만에 불과하고, 그런 반면에 유튜브는 최소 10억 인구인 걸로 알고 있어요. 9억 내지 10억. 예. 올해 선거에라서 원용석의 진실정치 채널도 더더욱 이렇게 샤도우 배닝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바이든이 올해 선거에서 낙선할까봐 아주 그냥 뭐 분노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예. Angry and anxious 그렇다고 그럽니다. 이번 선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걱정에 빠져 있다. 틱탁한테는 일단 두 개의 초이스밖에 없습니다. 팔든지 모기업 바이트댄스, 모기업 바이트댄스라고 해봤자 뭐 중국 거나 마찬가지죠. 바이트댄스 뭐 독재 국가니까 바이트댄스가 팔든지,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비즈니스 닫든지. 바이트댄스는 6개월 내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중국 쪽으로서도 큰 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게, 중국에서 구글이랑 야후 비즈니스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결국 이 결정은 법정에서 수정헌법 1조,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 이슈를 놓고 이렇게 소송전이 벌어질 것이다. 이 판결에 따라서 결정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저는 반대하는 게, 틱톡 축출을 반대하는 게, 이미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우리들 데이터 다 갖고 있거든요. 자기네들도 이렇게 사실상 스파이 짓 하면서,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데이터들을 이렇게 내주지 않았습니까? 민주당한테. 전부 다. 그러니까 내로남불이라고 봐요. 예. 틱톡 보고 중국이 스파이 짓 할 수 있으니까 축출시켜야 된다. 왜 이제 와서? 그러면 왜 이제 와서? 결국엔 저거예요. 예.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유대인의 그런 엄청난 영향력이 느껴집니다. 특히 이제 개신교 신자 여러분께서는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좀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그리고 유대인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개신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전쟁에서 지금 3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팔레스타인 쪽이.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증오심을 나타내는 그런 국가들이 많아졌어요. 예. 그리고 collateral damage, 그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무고한 시민들이 죽었습니까? 어린이들. 물론 작년 10월 7일에 먼저 친 건 하마스인 건 맞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사망자가 2,000명이 안 되거든요. 물론 한 명도 많은 거지만, 이제 팔레스타인 쪽은 3만 명 넘습니다.
물론 뭐 이스라엘이 뭐 당하면 10배로 갚는다 뭐 그런 철칙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 트럼프가 낙태 이슈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다. 너무 그러니까 낙태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후보들은 부통령 후보로 부통령 카드로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 스캇. 제가 팀 스캇은 까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볼 때 부통령 까면 안 된다고 봐요. 솔직히 팀 스캇은. 말하는 것 자체도 좀 어눌하고 좀 답답해요. 솔직히 답답한데 저만 느끼겠습니까? 예. 제가 보통 이렇게 좀 누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느끼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나 론 디샌티스도 말은 잘하죠. 예. 팀 스캇이나 크리스티 노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강경할 수 있다. 크리스티 노엄은 제가 볼 때 후보 뭐 괜찮긴 하지만 사우스다코타 주가 너무 좀 솔직히 이런 얘기가 그렇죠. 굉장히 황량한 주거든요. 황량한 주. 결국에는 모험을 걸어서 트럼프가 비베이크 라마스와미를 선택하지 않을까 싶어요. 바이블벨트한테 이렇게 좀 제가 볼 때는 너네들도 그냥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압박할 것 같아요 트럼프가. 그럼 저는 비베이크 같은 후보를 선택하지 않아요. 비베이크나 털시 개벌 저는 이제 그 둘이 제일 괜찮은데 비베이크, 털시 개벌 그리고 뭐 크리스티 노엄까지도 나쁘진 않아요. 그 세 명. 털시 개벌 같은 경우는 전 민주당 의원이긴 하지만 하와이주 연방 하원 의원이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제 무소속이고요. 굉장히 저는 그 정의로운 그런 의원이라고 봅니다. 미국을 위해서 이렇게 군대도 갔다 왔고 정신이 이렇게 똑바로 박힌 그런 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털시 개벌도 연설도 이제 제가 직접 유세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말도 잘하죠. 그러니까 털시 개벌드 같은 그런 전 민주당 의원하고 합치면 이렇게 미국을 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단합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털시 개벌드,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크리스티 노엄 이 세 명 중에 한 명 고르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론 머스크가 정확하게 제대로 지적했습니다. 피바다가 될 거다. 제가 당선되지 않으면 이게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는 거를 이렇게 딱 지적했어요. N-Wokeness 것을 리트윗한 겁니다. 그러니까 N-Wokeness가 트윗을 한 거죠. MBC 뉴스, 뭐 CBS 뉴스, 드러지 리포트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뭐 이틀 연속 톱으로 달고 있어요. 드러지 리포트는 완전 정신 나간 사이트 거기도. 테드 크루즈 텍사스 연방 상원의원도 The media is flat out lying. 언론들이 아예 그냥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And they know it. 거짓말을 하면서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걸려들 사람 걸려들라는 겁니다.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거의 다 싹 다 걸려들었어요. 제가 지금 몇 개 사이트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직접 듣지도 않고 그냥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뭐 드라즈 뭐 이런 데서 쓰면 그대로 그냥 보도하는 거예요. 번역 보도.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아주 주류 언론들을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그 거짓말을 떠들었고 코로나 관련도 마찬가지고 저시 스몰렛 마찬가지죠. 자기가 자작극을 했어요. 트럼프 지지자한테 얻어맞는 걸. 근데 친구들을 시킨 거예요. 그리고 1월 6일 유해 난입 사태 잘 아시죠? 다 가짜예요. 다 가짜. 도대체 진짜인 게 없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도한 내용 보면. 굵직굵직한 것들 정말 중요했던 것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그걸 그대로 여과 없이 번역 보도하는 그런 한국 한인 언론들을 조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화당 지지자냐 민주당 지지자냐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욕타임스도 뭐 이스라엘에서 처음에 10월 7일 그 하마스가 공격했을 때 강간 피해자가 많았다. 그런데 막상 그 기록을 데이터를 살펴보니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도망치기 바쁘거나 총 맞아 죽었지. 언제 강간할 새가 있었겠느냐. 이런 이제 그런 상식선에서 이렇게 그 The Intercept 같은 경우 파헤친 거예요. 정말 몇 명 강간당했는지 한번 보자. 성폭행 막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당했다고 그러는데 한 명도 못 찾은 겁니다. 뉴욕타임스가 그거를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캔데스 오원스, 보수농객 캔데스 오원스가 계속해서 이걸 파헤치고 있습니다. 이마뉴엘 마크롱 대통령 그 영부인이 남자였다. 30살까지는 남자였다. 그러니까 자기 오빠가 있었는데 오빠였다가 30살에 이렇게 딱 트랜지션 성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브리짓 마크론으로. 외모는 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어릴 때 사진이. 캔디스 오원스가 지적한 것은 뭐 캔디스 오원스도 이걸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게 다른 탐사보도 기자들이 먼저 보도한 거죠. 프랑스에서. 근데 프랑스 댓글들이 그 국민들 댓글들이 이게 많이 달려 있거든요. 보면은 캔디스 오원스 그 영상분에. 근데 오웬스 말에 다 거의 한 99%는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 영상 보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글쎄. 딸이 있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반박하는데 캔디스 오원스하고 이제 그쪽 진영에서는 이 일부 탐사보도 기자 진영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브리짓 마크론이 남자였을 때 낳았던 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지금 70세로 나오고 있거든요. 위키피디아 보면은. 근데 실제로 만약에 이런 자기의 그런 타임라인을 보면은 78세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78세. 그리고 어쨌든 이마누엘 마크롱이 15살 때 이제 이 사람을 만난 거 아닙니까? 그때 뭐 15살이었고 아마 39살이었던 것. 39살. 그거는 아동 성폭행이나 마찬가지라는 그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브리짓 마크롱의 오빠고 이 사람이 이렇게 30살까지는 있다가 성전환을 했다는 거예요. 캔디스 원스 말에 따르면.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브리짓 마크롱 같은 경우에는 30살 이전 사진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는 좀 맞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30살 이전 사진을 볼 수가 없다는 건. 외모가 조금 이상하다는 거는 그거는 저는 동의해요. 예, 저는 처음에 볼 때도 조금 이상한데 뭐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이 얘기가 크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마크롱 그리고 캔디스 원스 같은 그런 유명 농객이 자기 커리어를 걸겠다고 할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조목조목 잘 못하고 있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캔디스 원스가 미쳤다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보수 진영 농객들도 있어요. 그리고 이걸 터치 잘 안 합니다. 다른 데서는. 근데 캔디스 원스만 유독 이걸 계속 파헤치고 있는데 캔디스 원스가 똑똑하거든요. 뭔가 이제 패트릭 팻 데이빗 그 방송에서도 이 말을 거의 캔디스 원스 말을 많이 믿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공동 진행자 중에 한 명이 위니가 막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브리짓 마크롱이 공개해라 자기 어렸을 때 사진을 왜 그렇게 뜸들이냐 이렇게 촉구했어요. 예. 브리짓 마크롱한테.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는 브리짓 마크롱이 자기가 40살 때, 그러니까 40살 때 15살인 마크롱하고 사귄 거를 뭐 아름다운 사랑이야. 이럴 때는 또 이상하게 막 옹호해요. 예. 소아 성애자 아닙니까? 15살? 브리짓 마크롱이 저는 완전히 미친 아줌마가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캔디스 원스가 괜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정확하게 그런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렇기 때문에 Daily Wire host Candice Owens stakes her entire professional reputation on French First Lady being a man. 브리짓 마크롱 남자다. 처음에 이제 브리짓 마크롱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도 남자였고 부인이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결혼, 두 번째 결혼이에요. 이마누엘 마크롱하고가. 그러면은 이마누엘 마크롱이 결국 게이였다는 거죠. 지금 캔디스 오웬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게이였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아실 겁니다.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이렇게 소아성애자가 좀 다수 있어요. 결국에는 그쪽으로 지금 파헤치고 있는 겁니다. 캔디스 오웬스가.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자, 진정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